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질문을 최근에 많이 주십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억 초과 뭐 대출도 허용해 주겠다. 뭐 공급 물량도 늘리겠다. 뭐 청약 제도도 개편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이 최근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느긋하게 집값 더 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던 국토부도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대출을 풀어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절대 안 풀어줄 것 같았다, 그렇죠? 15억 초과는 절대 안 풀어줄 것 같았는데 풀어주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이 내려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준다. 그게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인데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 초과 되면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무주택자들, 1주택자에 대해서는 50%, LTV 50%로 통일하겠다. 그전에는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이하는 40%, 9억 넘어가게 되면 20%, 조정 대상 지역은 50%, 뭔가 좀 복잡했는데 통일화하겠다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 말 많았죠. 9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까 어려웠는데 9억에서 12억으로 대출 보증 주택 가액을 올려줬습니다. 올려줬고요. 청약 당첨되고 이제 입주할 때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팔릴까요?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늘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자고요. LTV, 담보대출 인정비율 10억 집값에 LTV 50%면 5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합니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LTV 아무리 늘려줘도요. 안 됩니다. DSR에 맡기고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 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는데 누가 대출 받아서 집 삽니까? 15억 넘는 집 대출 뭐 50% 받아서 집 사면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데요? 답 안 나오죠. 그리고 최근 분위기 어떤가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집값만 오를 것 같으면 대출 이자, 그렇죠? 집값이 1억 오르면 대출 5천만 원 내도 남잖아요. 사람들은 투자한단 말이에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투자하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는 없는 거죠. 하지만 국토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국토부 캐비넷 얘기 있잖아요. 집값 오를 때는 국토부 캐비넷에서 규제 하나씩 빼서 하나씩 적용하고 집값 내릴 때는 규제를 빼서 다시 국토부 캐비넷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는 더 풀릴 겁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년에 2번 열리는데 우리 규제를 풀어주는 거, 그 조정대상지역, 뭐 규제지역 해제해 주는 건데 올해 2번 다 사용했거든요. 다 사용했는데 11월 달에 한 번 더 열어서 또 풀어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조정대상 지역에 남았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파주, 외곽 지역들만 풀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풀어주겠죠. 김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서울은 최대한 늦게 풀겠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의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부터 풀고요. 투기과열지구 풀고 조정대상 지역은 마지막에 푸는데 강남의 조정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가 우리 바닥을 체크하는 시그널 중에 한 개라는 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일정 부분 실수요자들은 이 정도 집값이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10억에서 15억, 10%에서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실수요자들이 좀 낫죠. 안 되는 것보다는 나은데 당연히 풀어주는 게 좋은데 뭐 정부가 기대하듯이 일각에서 기대하듯이 집값이 뭐 많이 상승을 한다든지 반등을 한다든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50만 호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발표됐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이 뭐냐면 25만 원 물량인데요. 시세 대비 70% 이하로 분양을 하고 시세 차익도 70%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환수하겠다.
25만 원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10만 원은 선택형, 6년 살아보고 임대 살아보고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 결정하는 걸 10만 원. 일반형, 우리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되면 뭐 어떻게 될까? 공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허가 물량입니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인허가 하겠다는 거고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급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청약 제도도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 뭐 네이버 검색이나 다른 뉴스들 보면 잘 나오니까 제가 취지 의미만은 좀 살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청년들은요. 청약 가점제가 어때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청년들은 시작부터 답이 안 나오죠. 불공정 게임이에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는 85제곱미터 이하 100% 가점제 물량을 청년들한테 추천 물량으로 30에서 60% 정도는 추천 뺑뺑이.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추첨이 그래도 운에 맡길 수는 있으니까 85제곱미터 이하 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청년들한테는 추천 물량을 좀 늘려주겠다는 거고요. 40, 50 기성세대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점 점수가 잘 나오니까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가점 물량을 좀 늘려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한테는 추천 물량 좀 늘려주고요. 자금이 좀 있는 기성세대들은 가점 물량을 늘려주겠다는데 뭐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추천 물량이 이렇게 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무주택 4050들은 반발할 수도 있죠. 뭐냐? 나는 무주택 오래 있었고 나도 집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공급이 제한적인데 모두를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규제는 하나씩 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